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리플 이야기와 그리고 진성준 씨 이야기를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이번에 원내대표가 이제 과세 유예 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자기는 불만스럽다라고 본인의 블로그에다가 썼는데요. 주식 투자자 1,400만과 코인 투자자 800만이 되는데 여기 모두 다 세금을 내는 건 아니다. 1%에 해당되는데 왜 이렇게 부정을 많이 하냐라는 내용인데요. 제가 짧게 임팩트 있게 반론 하나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주식시장을 한번 보시라고. 주식시장을 한번 보라니까요. 개판이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세금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보다 생태계를 먼저 잘 만들어 놓고 세금을 거둘 생각을 해야지. 그냥 생태계는 번거롭고 이해관계가 많고 이거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 하라고 국회의원 시켜준 거예요. 헛소리 그만하시고요. 예,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려운 거는 나도 하기 싫으니까 세금만 거둘게. 이게 국회의원의 마인드에서 입이 나올 짓입니까? 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주식시장 안에서도 생태계가 이 모양 이 꼴이고 3법 개정도 안 된 상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 우리가 보고 배울 점이 있죠. 예, 과연 코인에서 먼저 세금을 거두면 생태계가 먼저 잘 할까요? 잘 될까요? 안 되겠죠. 개판 나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괜히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세금 걷되 제발 생태계를 제대로 만들어 놓고 하라고. 먼저 세금 거두면 이제 내가 신경 덜 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분들은 일 안 한다니까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예. 그 다음으로 리플 이야기를 좀 들려고 하는데요. 리플이 7년 만에 탈출했다라고 해서 행복했다 잘 가라. 너는 진짜 인간 승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반성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리플이 이 정도까지 갈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리플 부분에 있는 내용을 몇 가지를 한번 준비를 해보았는데 리플이 이렇게까지 갈 수 있었던 배경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측면으로도 도미넌스에 따른 수혜를 좀 보긴 했습니다. 도미넌스 추이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여러 가지 마켓에서에 따른 힘을 동일시 받아서 이 가격대까지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수급이 또 잘 붙습니다. 네, 마켓에서도 대부분 바이낸스 그리고 빗썸이 보이는데요. 이 여전히 리플에 따른 인기도를 또 알 수가 있겠죠. 바이낸스 이용자도 한국 사람들 제일 많이 쓰니까요. 그리고 또 리플 파트너 조시김이 리플 관련 커뮤니티 크립토 에리 인터뷰에서 한국 인구의 10%가 리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리플 순환 공급량의 15%를 보유하고 있고 리플 거래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리플 보유자분들은 이때부터 평당 관리를 잘했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리플의 이제 진성 투자자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아무래도 그 엄청난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성은 한 몇 배 정도는 챙겨 먹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리플의 추가적인 희소식 같은 게 뭐가 있는지를 좀 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몇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봐도 이제 해당에 있는 리플 부분에서 가장 좀 호재라고 볼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ETF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ETF가 이제 여기서도 솔라나 4개, XRP 3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내년에도 이제 조만간에 이제 비트와이즈나 20일 셰어스에서 아마 또 진행을 할 때 또 이쪽에 계속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이 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번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리를 하나를 꿰찰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빵형이 트럼프 행정부의 크립토 차르 후보로 부상을 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이번에도 계속 좀 많이 효과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정책에 총괄하는 고위직으로 아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게 확정이 나면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시간 방송에서도 핵심은 다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에 있는 위원회 자리를 일단 먼저 들어갈 거냐, 그리고 ETF 부분이 잘 될 거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존의 비즈니스 부분의 규제적 완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니까 금융 규제 완화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본 비즈니스, 옛날에 산탄데르 은행이나 그 다음에 기타 은행들 쪽, 특히나 유럽 쪽에 어느 정도 좀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유럽이나 나머지 미국 안에서 이제 은행, 대규모 은행 한 건만 이라도 만약에 되어준다고 하면 이거는 재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스위프트 제도를 안 쓰고 진짜 리플이 정말 기존에 있었던 X 레저를 잘 사용을 한다라는 전제 조건 하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가장 큰 호재 중에 이런 측면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있었던 스위프트 제도보다 이걸 써준다라고 하면 이게 가장 큰 파급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리플을 들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내가 7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솔라나를 보내고, 그리고 페페를 보내고, 그리고 뭐 봉크를 보내고, 뭐 기타 등등 많잖아요. 지난 7년 동안 엄청나게 펌핑이 많이 나왔던 게 수십 가지에 있는 코인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내가 진득하게 믿고 갔으니 여기서 더 믿고 갈 텐다 라고 하더라도, 제가 소신 발언을 좀 드린다고 하면 모든 알트코인은 법칙이 딱 하나가 존재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불장일 때는 다 올라와요. 네, 그냥 덜 오르냐 내게 더 오르냐, 요 차이일 뿐입니다. 오르긴 올라요. 안 오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시즌이 끝나면요,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비트맥시들이 좀 목소리가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코인이 우상향되는 코인은 몇 없습니다. 진짜 희귀할 정도로 별로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코인 가격 관리를 안 해버리는 코인들이 수두룩합니다. 네, 대부분 그 밑에서 그냥 굴르거나 안 올라가요. 거의 평평합니다. 네, 대부분 박스권에 갇히던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아무리 리플을 좋아한다고 해도 시즌에서 한 번은 끊어주고 가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바가 될 것 같아요. 어떤 코인이라도 알트코인은 그게 숙명입니다. 물론 이제 가장 강력한 한 방에 있는 소식도 있긴 하는데요. 이 위에 있는 내용입니다. 정말로 이번 규제가 진짜 라이트하게 풀린다라고 하면 저는 이게 가장 알트코인의 숨은 재료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만약에 ICO 붐이 다시 온다 라고 하면 요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진짜로 달라져요. 네, 알트코인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올라갈 확률은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것까지 해줄 거냐? 무분별하게 ICO 그 시즌 대비처럼 그렇게 해줄 거냐? 그건 좀 물음표라서 그걸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ICO를 다시 해주는 형태로 된다? 그러면 알트코인들은 아주 그냥 미친 듯이 날뛰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번 리플로 인해서 좀 반사적 이익을 또 받았던 코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스텔라도 있지만 플레어가 에어드랍으로 받았잖아요. 이번에 저점에서 4배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에어드랍 잘 받으셨던 분들은 이번 플레어에서도 엄청나게 수혜를 많이 가져갔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반면에 이제 지금 시점에서 매도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고래들 여전히 매도 비중이 높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폭스 비즈니스 기자도 이제 다시 시총 3위 왔지만 규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도 숏배팅 했던 분들은 강제 청산을 당했던 수모도 있었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익절은 옳다라는 걸 잊지 마시면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암호화폐 쪽도 분위기가 좋았던 이유는 이제 테마에 좀 엮이지 않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반 요소를 보게 되면 테마성이 좀 짙다. 왜 그러냐? 이제 대부분 이 차남이했던 드론 업체 지분이 좀 있다라고 하니까 10배나 폭등을 했어요. 예. 그리고
오히려 취임할 때, 트럼프 취임할 때 1월 20일 날 취임을 하니까 취임식, 임명식 때 대부분 조정이 한번 나왔다라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12월 달까지는 저도 좋게 봅니다. 근데 한없이 올라가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아마 조정이 나올 확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채 협상안 내용하고 그 다음에 취임식 부분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이 우리의 기대값에 이제 묻히냐 묻히지 않냐 이 차이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잘 나와 주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지금의 리플이 만약에 더 간다라고 하면 제가 봐도 지금 보유자 영역이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최고점이 4,000원대였으니까 4,000원대까지는 좀 지켜보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더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EPT 도미넌스가 더 올라가 줄지를 좀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 전 때까지는 좀 더 봐야 된다. 그리고 시가총액 대비도 아직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력은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3위권까지 다시 왔는데 여기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이유는 이더리움이 이제 그래도 시가총액이 좀 높기 때문에 좀 격차가 스프레드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리플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력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4,000원대를 찍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고점에서 좀 많은 물량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순간대에서는 일시적으로 좀 밀릴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 잘 참고를 하시면서 리플 잘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여전히 미국 코인들이 강세를 보인다라는 건 틀린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잘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리플 또 뭐 수혜일 부분은 따로 저희가 뭐 못 챙겨 보긴 했지만 거기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뭐 리플 또 채널에서 따로 뭐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